네, 오늘 2019년 5월 28일이죠. 화요일 뉴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코리아 뉴스 정정 기자입니다. 네, 김성환 기자입니다. 네, 유코리아 뉴스 윤은주. 뉴코리아 리서치 박삼중입니다. 네. 우리 이거 다 같이 하면서 페북 함께 시청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다면서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뉴코리아 뉴스를 검색하십시오. 네, 검색에. 유코리아 검색했어요. 네,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페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페북이에요. 보면 네. 라이브가 지금 뜨고 있을 겁니다. 라이브가 예, 거기 예. 왜 안 뜨지? 안 뜨고 있어요? 네, 떠야 안 뜨고 되는데. 있습니다. 떠야 되는데. 밑에 한참 내려가면 한참 있습니다. 내려가요? 예. 한참 내려가셔야 돼요. 그때 함께 시청을 눌러주시고. 네, 함께 시청하기를 누르면 네. 자기 친구들한테도 같이 이 음. 라이브가 전달이 되는 거죠? 예. 전달이 됩니다. 자, 우리 전 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예. 함께 시청하기를 한쪽에 한번 시청하게 해봅시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하시고 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뭐 사실 정한 건 없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사회를 보면서 어쩌다 보니 제가 주도하게 됐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는 어쩌다 보니 하면서 이루어진 그러게요. 그냥 원래 예정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예정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과연 그렇게 북에서 지금 식량난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냐, 이거 뭐 WFP 이거 그 조사 맞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얼마 전에 짚었습니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 그리고 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금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주민주 참여 포럼, 미국에 있는 동포들 한 250만 정도 될까요? 미주 동포들이 25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최근에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이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진행됐었던 현장 그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세 꼭지 정도는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김성환 기자님 네. 준비해 오신 거 말씀해 주시죠. 예. 빨간 줄도 쳐 있고 그러는데. 네. 요게 이제 뉴스 브리핑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교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죠. 네. 그 총회 산하의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 네. 그다음에 사회봉사부가 공동으로 해서 지난 15일입니다. 그 밀가루 100톤, 약 1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단둥에서 북한으로 조그련에게 보냈다고. 네, 지난번에 들어갔네요. 한번 얘기하셨었죠? 네. 네. 아, 나왔나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네네. 통합 측,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통합 측 남북한 선교위원회. 네네.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 남북한 사회봉사부. 선교 통일위원회하고 예, 이 기구가 되게 오래된 기관이에요.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에서 아마 봉숭교회도 재건축하고 맞습니다. 예, 2000년대 한참 되게 활발하게 했었던 네. 조직인데 아무래도 이런 조직이 있는 데는 금방 다시 관계가 좋아지니까 네. 그 사업을 재개할 수가 있었던 네.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북 지원단체 굿타이딩스가 계속해서 이제 대북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대북 지원을 했고요. 굿타이딩스가 이 산하 NGO죠. 산하는 아니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것 같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던 분이 NGO를 네, 네. 만드는 게 굿타이딩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둥의 부총회장 김태형 목사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인도 지원 사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선교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네. 적극적으로 기도와 후원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했습니다. 요 스탠스가 예나 지금이나 뭐 보수나 진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붙들어야 되는 가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인도적 지원하셨다.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장 먼저 사랑의 교회가 뭐 대북
못자리판을 위한 비닐 막 예, 방막. 네. 방막인가? 네, 방막을 비닐 지원하려고 알려드렸었는데 지난 17일입니다.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정부 청사에서 오정현 목사, 소광성 목사, 또 김삼환 원로 목사,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들인데 세 목사를 이제 만나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과 함께 방법 또 의견들을 청취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청취를 해요? 네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됐었는지를. 정부는 이제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방침을 밝혔었고 그것에 네. 대해서 시민단체나 종교계 여론을 듣겠다 했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의견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도 김태형 목사님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취지로 그럴 말씀을 것 같습니다. 하셨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영훈 목사는 별도로 24일에 또 이제 김 장관이 만났다고 하는데 네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영기 원로 목사 때부터 추구해오던 그 평양 심장전문병원, 어린이 심장전문병원을 했다가 지금은 심장전문병원인데 이게 지금 답보 상태거든요. 그쵸. 이것에 대해서 좀 정부가 나서서 그 심장병원을 계속해서 건설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호 목사님께서. 네. 네. 자, 그 내용이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부가 3년 6개월 만에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허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논평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정부는 그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 협력이 지속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그 개성공단을 아직 이제 정부에서는 뭐 북한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방북이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북한이 개성공단을 활용해가지고 그 뭐 물건 만들어가지고 반출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방북단이 네. 방북했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방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이거 네. 확인을 해줬고 이번에 신청한 것은 이제 그 기업 대표들, 그죠? 기업 대표들이 좀 시설 같은 거 둘러보고 자산관리 차원에서 가보겠다라고 한 그 신청이었었는데 진즉됐어야지 될 일을 네.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는 그냥 했었어야지 돼요. 저희가 막 그 땅을 치면서 진짜 힘들어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냥 이거는 제재 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왜 스스로 개성공단을 연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자신의 자산이 잘 있는지 가서 보겠다. 네. 이런 방북의 이유조차도 왜 정부가 막고 있었는지 참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이제 와서 그냥 이거 승인을 하니까 네. 북에서 뭐 흔쾌히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나오고 그런 있어. 상황이 또 안 돼.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막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2018년도 한참 분위기 좋고 이랬을 때 이런 방북을 허용하고 그랬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근데 좋았을 때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데 이제 와서 이렇게 자꾸만 지역적인 얘기가 좀 하려고 하니까 통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했는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일이기도 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53년 전에 태어났어요, 제가. 네. 네. 53년 동안 정말 사느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면 한반도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제가 공익근무. 공익근무를 지금 날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파란만장했던 한국 역사와 함께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그 용서, 화해, 연합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우리 민족 화합을 위해서 네. 애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다.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할지라도 네.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있습니까? 네, 뉴스는 아니고 이제 그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네. 국제사회, 그러니까 WFP, 세계 식량 계획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북한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이제 대세이긴 한데, 더 많지 않나요? 예, 많긴 한데, 뭐 여론조사는 비슷합니다.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대북 지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약간 3% 정도도 많더라고요. 근데 3% 많아요? 네, 대북 지원 하지 말아야 된다. 된다고? 예.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비슷하게 어, 47%고 대북 지원 해야 된다가 44%. 언제 조사지? 5월 중순이었습니다. 뭘 월 조사? 중순?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던. 약간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한번 다시. 네네.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하는 쪽에 이제 주장은 뭐냐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핵문제 해결 안 핵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되는데 왜 거기다가 쌀을 왜 주냐? 왜 퍼주냐 뭐 또 이런 논리죠. 그리고 그 WFP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게 좀 맞냐? 오버했다.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실적? 사업 실적이나 또 조직 유지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장마당에서 쌀이 돌더라 이런 네. 이런 그런 것도 얘기도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장마당에 쌀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말이냐? 쌀값도 뭐 안정적인데 이런 아직 신뢰는 아닌 것 주장이죠.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WFP 한국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네. 직접 연락을 해서 어딘가요, 지금? 어딘 TMI 아니야?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 어디 있습니까? 네,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네. 네. 서울대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전화번호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빙성 논란도 있고 그런데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평양 사무소 또 본부 공보관을 통해서 정리한 답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쌀값 논란, 쌀값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북한 식량난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번역 투기 때문에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같은 긴밀하게 통제된 경제 요새의 일시적인 가격 추세는 저희 WFP가 지원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가용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많이 가격 어렵네. 데이터는 많이 어렵죠. 다양한 네.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WFP와 UN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진행한 현장 조사는 상당수의 지역과 관계자 및 주민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수백만의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식량 북한 쌀값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장마당만 조사를 한 것이고 자기들이 조사한 것은 북한의 그 전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그렇죠. 만났고 현장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 결과는 수백만의 취약계층이 지금 심각한 영양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네. 지난 4월 달에 그 컨트리 브리프라고 국가 보고서라고 WFP하고 FAO 국제농업기구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개 군 그다음에 170군 가정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받은 그 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표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올해 총 생산이 작년도 생산이겠죠. 올해 2019년 10월 달까지 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생산량과 소요량을 비교를 하는데 식량 생산이 417만 톤쯤 될 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양은 576만 톤, 그래서 159만 톤이 부족할 거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만 톤에 해당하는 돈은 이미 확보를 했다, 기금은. 그러니까 사서 보내면 되는데 나머지 136만 톤 정도 살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WFP는 사실 국제 NGO이면서도 그렇죠. 다른 NGO들하고 경쟁 관계 있는 거는 사실이죠. 뭐 유네스코나 국제 적십자사나 아니면 뭐 다양한 네. 국제 NGO들하고 말하자면 거기도 이제 일종의 시장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리포터들은 그렇기 때문에 각 입장에서 다양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장마당에서 쌀 사 먹는 계층들은 노 프로블럼 문제가 없지만 장마당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취약계층 어려운 거죠. 취약계층 어려운 거고. 네. 근데 사실 1차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이걸 책임지는 게 맞죠. 책임지는 게 맞는데 2017년 제재 이후로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 제지가 돼서 사랑의 후에 비닐 모짜리 막막 보낼 때 폭까지 제한을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탱크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2m로 뭐 제한을 뭐 받았다. 두께, 뭐 길이, 뭐 폭까지 다 그런 것까지 다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 비닐하우스를 칠려면 그 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철대가 또 위반 품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재를 굉장히 촘촘히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또 특별한 사항은 유네스코에서 이게 그 제외 신청? 뭐라고 해야 되나? 대북 제재 예외 예외 신청. 그렇죠. 그게, 유니세프가 신청을 해가지고 물품 제공 제재의 예외를 신청했어요. 4월 3일날 그래서 575만 달러를 승인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그 행위자들도 사실은 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기관이나 국가나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틈새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 사례가 바로 유니세프 575만 달러 승인했다는 거. 우리는 2017년도에 800만 달러 이거 하자고 해놓고서도 보내지를 못했어요. 국회에서 승인 받은 건데 정부가 못 보낸 거잖아요. 근데 2년 후에 그게 폐기가 되어 다시 신청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일기 통일부에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이제 새로운 신임 김현철 장관님 지지해 드릴 테니까 좀 열심히 속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좀 김현철 장관은 그래도 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론 수렴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폭넓게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개성공단 네. 입주 업체들 아니 너무 늦어. 너무 답답해. 자 그래요. 그래서 이 WFP 식량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북핵 문제가 있는데 인도적 지원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여론이 아직도 많이 있다,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정권이 벌이고 있는 생존 게임이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 다 북한 정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살지만 변방에 있는 사람, 취약계층들에게 흘러들어가려면 모자라다 여전히. 그 부분은 민간이 참여해서 좀 지원해야 된다. 근데 북에서도 북한 정권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대북지원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안 받겠다는 아니고 근본 해결부터 해야지.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 가지고 안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안 받겠다는 받지 않겠다는 네, 건 정확하게 아닌데. 틀리고 얘기해요. 네. 그게 지난번에 그 미나협에서도 대북지원 해야 된다고 지난주 14일이었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5월 14일 날 WFP 발표하자마자 북민협하고 미나협하고 그다음에 종단 그죠? 7대 종단 거기서 연합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해야 된다. 네. 기자회견 크게 했었잖아요. 종교 평화회. 종교 평화회. 네. 그랬었는데 북에서 이것을 좀 불편하게 여겼다 네. 그런 보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뭐 지령을 내려서 이걸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해야 된다라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동포회를 가지고 그냥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그냥 상관없죠. 우리는 좀 남으니까 보내겠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 북한의 식량난 하면서 그 모금할 때 너무 최소성 그 광고를 많이 했어요. 막 말라서 피스쩍 말라서 막 불쌍한 아이들 근데 이제 모금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보여야 모금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북측에서는 굉장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상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상해. 이게 네.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모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해야지 되는 거고 북한은 또 다 보고 있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최근에 민간단체들이 그 대북지원을 위해서 제3국에서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불발로 끝났다는 네.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다 취소됐다고. 남측이는 6.15 남측이는 남측이만 비공식적으로 만났죠. 만났어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미나협도 26일 이번 일요일 날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난감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북 지원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사실은 그 활동을 암암리에 계속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여전히 취약계층한테 이게 좀 전달됐으면 하는 거니까. 북한도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지역별로. 네, 그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네. 평양 쪽은 괜찮은데 네. 밖으로 나가면 네. 굉장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민간단체는 이미 지금 뭐 북한이 안 받겠다 받겠다 또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대북 그 인도적 모금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민화협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네. 그 단체장들 회의를 통해서 대상 물품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소로돕기도 긴급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 캠페인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이라고 네네. 여기서도 7월 달에 북한에 콩기름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8천만 원, 그러니까 40톤 가량.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미 약간 모금을 한 비슷하게 상태입니다. 나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민간은 우리가 그래요. 마음이 동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쌍해서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이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으니까 뭐 만나려면 선물을 들고 가서 만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표시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라고 동포애입니다, 마음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너무 북한이라고도 또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우리 북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에서 북측. 좀 우리 라이브 페북 라이브 보시는 북측 요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고 좀 잘 응했으면 좋겠다. 네. 바람입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심입니다, 북한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북 인도적 지원 됐습니다. 관련해서 하신 말씀 다 하시고. 네네. 그래, 우리 정 기자님 지난주 한 주간 취재 현장에서 있었는데 어떤 뉴스 들고 오셨습니까? 지난주는 저희 통일 교육 주간이었어요. 예전 지금 2013년부터 5월 넷째 주에 늘 하던 건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법정 교육 주간으로서 무조건 다 받아야 받는 네네네. 그래요. 바뀌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통일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화 통일 교육으로 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실제 현장에서 뭐가 바뀌었냐 제가 친한 그 통일교육 강사에 좋습니다. 좋아. 그거 아주 좋아요. 김태훈 물어보니까 네. 그 내용 통일교육 내용 안에 갑작스러운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었대요. 항상. 있었지. 네, 그 전제는 급변 사태.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빠졌다고. 이제는 빠졌고 그렇구나. 천천히 우리가 평화 번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점진적인 교육이, 통일을. 바뀌었다고. 그 부분이 좀 특이하죠. 그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네요. 네. 참 현장에서 답답합니다. 네. 언제 바뀌었답니까, 그러면? 최근에? 작년에 작년에. 지침이 바뀌고 지원법, 그러니까 교육법도 좀 바뀌고 그게 올해 이제 적용이 된 거네요. 되는 거고 그렇지만 법은 바뀌었는데 사실 일선 교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게 크게 바뀌지는 않아가지고 그 자리에 온 여러 교사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청소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가령 뭐 통일 교육을 한다 해도 가르치는 교사들 자체도 안보 교육에 이렇게 익숙해 있다 익숙해 있죠. 가지고 이 말이 안 나온대요. 안 그 나오죠. 생각 자체가 좀 북한 혐오에 대한 시선들이 많대요. 편견이 많고. 그 교사들은 또 정치 중립성에 대한 감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게 어렵고 실제로 뭐 그런 내용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학부모들의 항의도 좀 많이 건드리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얘기를 하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겠죠. 학부모 항의 받는 게 제일 피곤하고 좀 그렇죠. 겁나는 일이었다라고 교사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통일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향한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통합 어떤 교육 그것과 연결해서 좀 발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합적 관점 중. 네네네. 통합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존중한다고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잘못된 오염된 그 생각들은 사실은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던져주는 것이 맞지 그냥 너의 생각도 존중한다 이거는 패러다임이 달라졌을 때 적합하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치는 것이 문재인 정부로 돌아와서 벌써 2년이 넘고
2년인가요? 2년 2년 넘었죠. 넘었죠. 2년이 넘었잖아요. 5월 10일. 2년이 넘었었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소소한 변화밖에는 가져올 수 없었고 돌이켜 보십시오. 2017년 그렇게 막 그 전쟁 위협 속에서 급변하는 2018년을 맞이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증폭했을 당시 아니에요. 그때 더 많이 끌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절을 그냥 너무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큰 담론 변화에는 지금 미동도 않는 뭐 대북 지원하면 뭐 핵 개발하잖아, 북한 정권 뭐 지원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인식이 고착되어 있는데 이거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통일교육. 통일교육 협의회가 그래서 대중교육을 목적으로 통일교육 협의회 한 70여 개의 교육 단체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주관 행사도 주관하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참여해봤습니다만 대장난감 아직 길이 멀다라는 것을 몸소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렇지만 그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행사 너무나 이게 만성적으로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좀 확장돼야 되잖아요.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은 이미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 이게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왜 이 리그가 우리끼리의 리그만 되고 퍼지지 않을까. 너무 좌우 통합 이런 데에 대해서 강박증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더 어떻게 통합을 시켜내요. 우리가 그냥 옳은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만들어지고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좌우 뭐 이거는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 있자니 우리 패친 중에 우리 신은미 선생님 계십니다. LA에 계신데 신은미 선생님 시청 중 이게 어떻게 쌍방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댓글 다시 신은미 선생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아주 어려운 시절에 북한을 방문하시고 동포회를 리마인드 시키시려고 하다가 굉장히 참 곤혹스러운 그 대우를 당하시고 가셨는데 신은미 선생님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통일교육 현장에서 이야기 했었고요. 자, 우리가 오늘 준비한 얘기들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민주참여 포럼, 미주 동포들의 그 할 일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예고편처럼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돌아보겠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 한국전 종전선언을 결의안을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 현재 28명, 28명이 코사인을 해서 이제 발의가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안에서의 여론,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는 미주 동포들이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APEC이라고, 그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어페어 커미티, 이런 그 APEC이 있는데, 그게 APEC인가? 네네. 그 AIPEC. 우리가 안에 APEC은 APEC도 네, 있고,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풀뿌리 민주주의, 바텀업이잖아요. 거버넌스의 어떤 좋은 사례인데, 그와 같은 그 행동을 따라하고자 2017년도에 창립된 미주민주참여 포럼이 있어요. KPEC이라고 하는데, 최강철 대표 제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만, 굉장히 지금까지는 없었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흐름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을 직접. 상대로 자기네들이 로비 활동을 하는 건데, 미국은 로비 활동이 자연스러운 합법화돼 있어. 합법화돼 있고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미주 동포들이 시작을 했다.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오늘 앞머리에 WFP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진해가지고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 로비 단체인가요, 그러면? 로비 단체라기보다 아니죠. 시민단체. 뭐, 시민단체. 시민단체인데 네. 전문적인 로비 단체는 아니지만 네.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로비 뭐냐면 단체죠. 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정치 후원금도 모을 수 있고요. 한 사람도 500불 이상 못 모으고 뭐 그런 네. 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 유권자들 몇 명 모아가지고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의원 우리가 지지한다. 이러면 가능하죠. 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이 한반도 종전 선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없는데 우리 동포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종전 선언 결의안 발의도 하고 그 앞전에는 이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또 어떤 일도 했냐면 도산 안창호의 날을 주 하원에 결의해가지고 또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굉장히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도산 안창호가 LA에 계셨었잖아요. 예.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방 상하원이 있고 주 상하원이 있는데 주 상하원 의원들이 합해가지고 아마 도산 안창호의 날 지정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미 의회에서 필요한 게 한반도 평화협정, 그다음에 북미 수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북미 수교 하려면 의회를 통과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지만 뭐 혼자서 하는 게 대통령 혼자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 참여 포럼 같은 민주 동포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고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 센터장님 네. 여기 와 계신데 뭐 지난 주간 또 특별히 최설 말씀.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는 예, 뭐 하여튼 가짜 뉴스는 횡행하고 있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치 대북 지원하면은 뭐 국가 정권을 유리하게 하고. 근데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평양이나 이런 데는 한편이 괜찮다고 얘기 듣는데 그건 이제 좀 너무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취약계층 어렵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네, 맞아.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아까 미주 포럼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서는 국가 간의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좀 어려운 국면이고 여러 시기상 12월까지는 그 기간 안에 그 약재의 공간으로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뭐 로비도 괜찮고 결의안도 괜찮고 대북 지원도 괜찮고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이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6월 달에 한국에 오잖아요. 네. 방한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해야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너무 알아야지 되는데 아직도 문재인 뭐 좌파 동부, 좌파 독재 그 황교안 대표가 아니 대통령 하실 분이라면 좀 민족적인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이래야 표 얻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 한다면 일단 저부터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이거는 정말 잘못된 스탠스인 것 같고 그런 것 말고 다른 보수의 가치를 좀 성찰하면서 이제 문재인 때리기 좌파 뭐 반공 이런 것에 기대서 정치를 계속 해오셨다면 이제는 그 빨리 환골 탈퇴를 해야 환골 탈퇴 맞죠? 네. 환골 탈퇴를 해야 길이 있다. 저도 여기 서초동 통일감으로서 저도 보수예요, 보수. 근데 너무 몸담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릇이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이제는 선점하지 못해요. 이제 어떻게 민족 화합을 하는가 이 길을 내는 사람들이 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좌파 정부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민족의 장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찾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실까?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진심이에요. 이 보수의 가치를 좀 새롭게 조명하고 정말 이 국가주의 이런 게 다 보수의 가치인데 지금 군대 방문해가지고 9.19 혁명 군사합의 그거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변에 참모가 없답니까 황교안 대표?
아니 공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 그런 안보감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유코리아 TV 통일 수다방을 합니다. 저는 보수이지만 부끄럽습니다. 지금 보수의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의 스탠스, 그 다음에 비전,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저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건데요. 정말 제대로 된 보수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이 결론은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마무리 발언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부터. 네. 갑자기. 네, 아까 기성보면 잠깐 얘기 나왔는데, 네,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 열린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당신들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위에서 결정해서 그냥 하면 다 끝나는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반공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 그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가 한국교회 통전부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가 뭐 북한 마을하셨죠. 2천만 명 뭐라 그랬죠? 한 사람씩 한 다 끌어안고 사람씩. 죽으면 네, 네. 3천만 명 남으니까 네, 네. 남은 금방 우리가 된다 뭐 이런 진짜 오늘 다루지는 그런 중심과는 않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반공 의식이 이제 아까 뭐 황교안 대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한기현 특히 대표는 또 목회자들 전도사인데 예, 그렇게 말씀하고 예, 계시죠. 예. 목회자들 사이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미 시대는 봄이 왔는데 여전히 한겨울을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목회자들이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기 생각이 막 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루빨리 봄이 온 것을 알고 봄에 맞게 옷을 갈아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국장 이야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런 인터넷상에서 교계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메시지 한번. 받는 거 많이 있거든요. 네. 정리해서 그거 가져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일주일에 이런 일이 네. 있었다라고 네.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코너를 한번 아니, 뭐 갑자기 이제 가짜뉴스 이제. 예.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왜곡되거나 자,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좀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네. 하시면 이거 오히려 거기서 대박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대박 좋아하시는데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예. 곤란하고 계신데 네, 맞아요. 통일 수다방에서 한번 대박이 뭔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 주에 그 코너로 뵙겠습니다. 네, 지금 페북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이 지금 한 3명, 5명, 5명인가요? 아까 5명이요. 네, 5명, 3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사실 나비 효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들부터도 이슈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누군가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댓글이나 또 어떻게 참여했어요? 댓글도 달 수 있고요. 네. 유코리아 뉴스 오셔가지고 함께 시청하게 하면 네. 친구들과 함께 이게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요. 하시다가 이 쌍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페북에서 이 인터랙션은 아직 안 되고 있나 보죠. 페북에서는 이제 댓글을 다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하는 방송이 막 가벼운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시는 게 네, 글을 쓰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가볍게 좀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가벼운 의제를 설정해서 던지고 예, 예. 의제가 무겁더라도 가볍게 한번 전달하는 그런 걸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네, 좀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유코리아 TV 통일 수다방 요 정도 수다 떨어봤는데요. 수다는 떨면 재밌고 막 활발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네. 항상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떠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각성된 시민들이 이렇게 작은 노력이라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 조금씩이라도 힘을 모아서
그 큰 대오를 형성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느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적어도 한반도 분단 상황을 개혁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인된 마음으로 계속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 생일이라서 많이 떠들었는데 다음번에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하죠.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오늘 2019년 5월 28일 페북 라이브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